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27번째. 신진으로부터 인수한 GMK의 한국 측 지분이 산업은행에서 대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신진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 측 지분을 고스란히 인수한 산업은행은 GM 측과 새로운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이름까지도 세한자동차로 개명을 하면서 딴에는 의욕적으로 덤볐지만 현대 포니와 기아의 불의사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그 후 77년에 이르면서 산업은행 측은 전문 경영인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부와 협의, 한국 측 지분을 대우중공업에 넘기는 문제를 은밀히 협의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78년을 눈앞에 둔 77년 12월 20일 장혜준 상공장관으로서는 개각에 따라 최각규 장관에게 바통을 넘기기 직전 마지막 중요 업무가 되었겠지만 바로 이것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질서 파괴 예고나 다름이 없었는데, 특히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40대 독특한 기업인 김우중 사장에게 넘어갈 것이 틀림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비상한 관심 속에 세한을 주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무렵 상공장관의 이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 각하를 만나 뵀지요. 각하께서 그러십디다. 요즘 김우중 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요? 하고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박 대통령이 김우중 사장 부친한테서 교육을 받았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알기로 김우중 사장 부친이 우당 선생인데 제주도 4대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서울대 교수이기도 했고 그 대구 사범 때 박 대통령을 가르쳤다고 그럽디다. 아이고 이거 그럼 뭐 보통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혁명나고 김우중 사장이 부친과 박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최고회의를 찾아갔더니 당시 박태준 비서실장이 사진을 보고 김 사장을 박 의장한테 안내하니까 부둥켜 안고 반가워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정도면 얘기 끝났네요. 이 중공업을 대우가 먹을 때도 이미 알아봤지만 이거 뭐 야당에서도 정경유착이다 권력 밀착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제지간이었건 아니었건 그걸 떠나서 이게 또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는 일을 정부 안에서 은밀하게 공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세안이 대우에 확실히 넘어간다고 하면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자동차 업계에 또 한 번 회오리 바람이 불 겁니다. 어느새 보이지 않는 긴장이 업계에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어쨌건 기아는 불의사 1300과 K303을 모두 시판하고 있었지만 불의사 1이 나왔을 때 누렸던 호황은 저만큼에서 머물고 있을 뿐 당초 걸었던 기대는 무너지고 있는 셈이었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세안이 김 사장한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잡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전무님, 그런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그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없고... 배경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사장님, 대우 김우중 사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사장님, 뭔가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왔는가를 생각하면 지나쳐 들을 소문은 분명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아세아를 치는 것이나 하루아침에 신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세안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쓰러뜨릴 수 있다면 반대로 세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관주도 경제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산업계를 우리처럼 관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문이 비극적으로만 귀결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내가 부사장님과 전무님을 올라오시라고 한 건 이걸 보고서 염려가 돼서입니다. 김상문 사장은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을 내보이고 있었다. 세한이 대우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붙어주게 되면 자동차 업계는 또다시 새로운 구도를 그리게 될 게 아니냐. 그러니 그런 변화를 대비해서 서둘러 우리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경고를 이 시장 점유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만 옳은 지적이고 여러 번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게 서둘러 자체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랬던 겁니다. 부사장님. 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본 차를 거의 그대로 들여와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1300과 K303이 국산 부품 90% 가까이를 쓰고 있는 포니한테 턱없이 깨지고 있어요. 이 조사 분석 내용 봤어요?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는 포니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 승용차 시장의 43.56%를 점유했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는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현대의 야심입니다. 자, 전부 공개됐어요.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일본차 부품이 현대차 부품보다 못해서 깨지고 있는 겁니까? 포니한테도 깨지는데 지금 우리가 국산화율 때문에 깨지는 겁니까? 소비자가 국산화율 보고 차를 구매합니까? 예? 국산화율을 보고 차를 구매한다면 불이사 원대는 어떻게 우리가 휩쓸었습니까? 물론 정부의 눈초리 때문에 국산화율도 중요하지만 당장 판매고를 올리는 게 급하지. 아직 인수도 하지 않은 대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국산화율을 어쩌고 저쩌고. 대체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저 사장님, 대우가 세안을 인수하면 반드시 국산화 얘기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투자가 뒤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보세요, 부사장님. 일본서도 우수하다는 자동차를 골라와서 포니한테 깨지고 있으면서 투자? 아니, 투자만 하면 시장 장악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동안 기아의 전성기 시절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진과 세한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관주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국만큼 지나칠 정도로 간섭과 통제를 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73년의 오일 쇼크로 미국의 자동차 3대 메이커, 이른바 빅3라고 불려지는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일본의 소형차에게 형편없이 얻어터지자 미국 정부는 에너지정책보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 과다한 연료 소비 승용차에 대해서는 생산 대수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결국 빅3사는 해당 차량의 공장 폐쇄까지 단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도 관주도 입김이 센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관주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관주도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관주도는 특정 재벌의 이익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는 학자도 있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줘야 하는데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묶어놓고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게 문제라는 논리도 있는 것이다. 경제학계의 석학 좌승희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의 협력 관계를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인센티브 구조를 볼 때. 삼성으로 하여금 야, 네가 마음대로 부품회사를 키워라. 네 필요한 걸. 그래서 잘 때면 네가 네 새끼로 해가지고 세계 1등 부품회사 만들어봐라. 그럼 삼성이 달려들지 왜 안 해? 그걸 못하게 돼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현대자동차가 말이야. 배터리를 수입한단 말이야. 그 얘기 들었죠? 왜 그러냐? 그 배터리 회사를 현대자동차 갈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 나쁜 배터리 만드는 거 샀을 수는 없고 말이야. 자기가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총액 규제이 뭐냐. 전부 다 규제되니까 악골 잡거든. 아니, 왜 가서 사온단 말이야. 그냥 배터리 사라고 성장 못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부, 소위 그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잘 보면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야? 막 휘둘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대적인 인사이동이고 매우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업계에서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답니다. 정세영 사장이 칼을 뽑아들었구만. 응? 그래, 그렇게 휘두르고 서두르는 목적이 뭐래? 그러니까 회사를 완전히 젊게 만들고 무엇보다 수출 시장을 잡겠다. 죽든 살든 수출로 승부를 한번 걸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결심이 섰구나. 정 사장이 미국서 유학을 해놔서 미국 시장을 잘 알 거야. 수출 시장 확보? 터무니없는 공상은 아닐 거야. 건설에서 파견시켰던 직원들을 죄다 몰아낸 건 아니야? 그런 점도 있지만 그 경쟁 업체에서 놀라고 있는 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그냥 이사로 뛰어오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지 뭐. 에? 다녀오셨습니까? 이봐. 네. 정세영 사장 어디 있는지 알아봐. 네. 울산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부사장 자리 들어와. 예. 거기 앉아. 예. 그래. 대우가 뭐이 어쨌다고? 그게 그러니까 상공부하고 산업은행 내부에서 입을 똑같이 맞춘 듯이 대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소문이 단순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봐 부사장. 예. GMK는 이미 기울어졌어. 예? 내가 보기에는 그래. 소문이 뭐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GMK는 승용차 시장에서 KO 당하기 직전이야. 그렇다면은 나무가 벌써 썩어가고 있다는 얘긴데 대우가 아니라 대우 하랩이라도 그렇지. 에? 썩은 나무로 조각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말씀은 그렇습니다. 소문대로 세한이 대우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4년 이내에는 생산을 못할 것이야. 왜 보통 신차 개발이 4, 5년씩은 걸리잖아. 더구나 독자적인 모델은 독도 없어. 얹혔던 속이 그냥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냥 안심이 되겠습니다. 예. 뭐야? 안심이 되다니? 아니 이거 빌어먹을 그러면 지금까지 소문만 듣고도 불안했었다는 얘기야 뭐야?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
국내가 싸움장이 되겠다면서? 우린 수출이 급합니다. 기아든 세안이든 뭐 아세아든 국내 메이커들하고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겨룬다는 거는 우리 자존심만 상할 일이고 세계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건방져졌구나. 네? 벌써 그만큼 컸다 그 말인데. 응? 건방져졌어, 정 사장? 아휴, 그저 건방져서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한국형 승용차 생산을 위해서 박 대통령 그 뜻을 받아가지고 김재관 박사가 불을 붙일 때만 해도 신진이나 기아는 뭐 끼지도 못했고 아세아도 그랬고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아웅다웅했지만은 이거 불과 4, 5년 사이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래. 뭐 게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김재관 박사하고 나는 얘기를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는 저 김 박사를 높게 평가하더구나.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형 승용차 고유 모델 개발에 불을 지핀 사람 아닙니까? 그 한 번은요, 그 양반이 불러서 가니까 그 사무실 창밖을 쭉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차를 보라 그거죠. 전부 수입차들만 돌아다니고 있다 그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독립국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차를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식민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거지요. 그건 그랬겠네. 차만 보고 있으면 그랬을 게야. 그래서 저들어 국산차 빨리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박 대통령 집념도 뭐 대단하셨지만은 그 양반 덕분에 국산화 추진이 실무적으로다가 강력하게 뒷받침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때 제가 1년에 10,000대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만 대 생산 설비를 갖추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이 실무에도 밝은 편이지. 맞아. 군소리도 없고 아주 그냥 이제 야물딱지고 말이야. 예, 그랬습니다. 그 적어도 5만 대 생산 규모는 갖추고 출발을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 어금니 깨물고 했죠. 예. 결국 그 사람 말대로 5만 대를 뽑아내기까지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은 그게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수출이 검토될 수 있었고 실제로 수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 지역이고 본격 수출은 아니지만요. 세영이 너로서는 김 박사를 저 그렇게 높게 평가할 만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이제는요, 국내가 싸움장이 아니고요, 세계가 싸움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그냥 저 대거 이사로 부장으로 마구 진급시켰냐? 아유, 조직과 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리고 포니를 용도에 따라 10개 차종으로 개발 중에 있고 그 이미 개발된 차도 있지 않습니까? 포니 픽업이 작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판매에 들어갔죠. 포니 외곤을 또 작년 12월에 개발을 해서 올 4월부터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포니 3도어를 개발을 해서 선을 보일 작정이에요. 그러니 뭐 수출이다, 신차종 개발이다, 뭐 판매다, 그 지금 조직 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생겼다 그 말이야? 예, 그렇죠. 그리고 이 40대 후반, 50대 이런 사람들을 배치했더니 뭐 벌써 사흘밤을 못 새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역시 체력적으로 20, 30대들이 펄펄 날아요.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말입니다. 야, 물이 올랐구나. 자랑도 할 줄 알고. 아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국 상대는 국내 메이커들이 아니고 세계 시장을 뛰고 있는 새로운 그룹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어.
알았다. 예? 거저 어째 어금니를 짓이기면서 얘기를 해? 예? 아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또. 정세영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비장했다.